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19번 문항의 중요한 포인트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항은 보시는 것처럼 교수학습 이론의 간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해는 이제 인지주의에서 행동주의 이런 거 넘어가는 단계에서 교수학습 이론을 정립했던 학자로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배웠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기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간해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부분으로 나올 수 있냐? 루트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목표별 수업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학습 수행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행 목표가 예를 들면 인지적이나 심동이냐 정의냐 뭐 언어 정보나 지적 기능이냐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간해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학습 목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습 목표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 조건, 즉 수업 전략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그 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운동 기능, 태도, 인지 전략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각각에 맞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예를 들면 어떠한 거에 대해서 아냐, 명제적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학습자로 하여금 어떠한 문장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그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그 단어가 맥락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바탕으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암기를 시킨다. 그럼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목표별 수업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별 수업 이론 말고 또 어떤 루트로 나올 수 있냐? 그거는 9가지 수업 사태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2차 지도안을 준비할 때 보면 뭐 도입, 전개, 정리부터 쭉 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기틀을 또 마련한 사람이 간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별 수업이란, 즉 언어 정보를 하든 지적 기능을 하든 운동을 하든 태도를 하든 인지 전략을 하든 이러한 목표, 어떠한 목표를 내가 아이들에게 외적 조건에 써서 가르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순서를 어떻게 할지도 우리가 일반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도입 부분에서는 뭐 선수학습 능력, 이전에 배운 걸 좀 재생해보고 뭐 주의를 좀 집중시키고 목표를 인지시키고 이런 거, 그거는 언어 정보든 지적 기능이든 운동 기능이든 태도든 다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습 순서 9가지 수업 사태를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별 수업 이런 수행 목표에 대한 어떤 특성, 그리고 그 수행 목표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외적 조건들, 즉 수업 교사학습 방법들을 알고 있냐, 이 투 트랙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19번 문항을 통해서는 목표별 수업 이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첫 번째, 간해가 시험 문제 만약에 나왔을 때 이게 간해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 그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입니다. 능력. 간해는 능력이란 키워드를 자주 사용했어요. 여기 읽어보면 간해가 바라보는 여기 학습이란 환경의 자극과 이에 따른 내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뭘 습득하는 거다? 능력을 습득하는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키워드가 만약에 뭔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뭔가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능력을 획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바로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건 무조건 간해구나, 이렇게 떠오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학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능력은 5가지로 나온다. 즉 간해가 봤을 때 우리 뇌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뭐 결국 능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우리 뇌가 기능을 획득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영역을 좀 나눈 겁니다. 언어 정보라고 하는 능력, 지적 기능이라는 능력, 인지 전략, 운동, 태도라는 이렇게 서로 다른 능력으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정도로 능력을 나누고, 이 5가지 능력으로 나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각각의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교수 방안이 달라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 간해는 뭐라고 했냐? 이 말이 있으면 100% 우리가 간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획득된 능력을 행동으로 표현 가능할 때 최종적인 학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간해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에 넘어가는 단계인 학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주의 학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꼭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내적인 변화 과정이 일어났으면 그건 학습이 일어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간에는 조금 다르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내적인 인지 구조가 변했다면 충분히 그거를 내가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 단어를 몰랐는데 알았다라고 하면 그걸 말로 진술해서 암기해서 말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운동 기능을 할 줄 몰랐는데 운동 기능을 습득했다. 그럼 몸으로 행동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에는 수업 9가지 수업 사태에서 그 도입, 전개, 정리에서 전개 부분에 반드시 뭘 함유할 거를 주장했냐면 행동으로 표현하는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피드백을 받고 이런 절차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즉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즉 수행 유도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수행 유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본다든지 문제를 풀게 해본다든지 발표를 시켜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아이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투트랙으로 여러분들이 간의 9가지 수업 사태는 기억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가지 수업 사태와 목표별 수업 이론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먼저 문제풀이를 해보자면 일단 기역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학습을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개인적 의미 창출 과정으로 본다는 이건 무슨 주의입니까? 구성주의지 않습니까? 구성주의 관점에서 언급하는 거고 간의 인지주의이기 때문에 아니죠. 학습을 뭘로 봐야 된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내적인 인지 과정의 변화를 통해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키워드가 들어가면 기역은 맞는 것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학습 영역을 언어정보, 지적기능, 운동기능, 태도, 인지전력 5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했다. 이 학습 영역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다? 아이들이 획득한 능력을 5가지 갈래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학습자의 내적 학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9가지 외적 교수 사태를 제안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니은 맞고. 학습 영역을 세분화했죠. 해서 메릴의 내용 제시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흐름을 묻는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서술형에서 묻지는 않지만 맞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 키워드는 이 2가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이 포인트들이 나누어져서 서술형 시험 문제로 트랙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포인트는 니은, 즉 목표별 수업 이론의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인지 정지, 언어 정보를 기를 때는 어떠한 수업이 필요하고 지적 기능을 획득할 때는 어떤 외적 조건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이제 모든 강의를 다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멤버십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나는 개론만 보겠다, 이렇게 이 정도 설명만 듣겠다라고 하시면 이 강의만 보면 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들이 뒤에 담겨 있으니까 꼭 보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목표별 수업 이론,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